한밤중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무언가를 호소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야. 평범한 주부이지만 남편이 유명한 야구 선수라는 사실이 그녀의 삶을 조금 다르게 만듭니다. 최근 남편의 시즌 개막전을 보기 위해 한국에 다녀온 그녀는 그 여행을 계기로 인생과 가치관에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마야는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깨달음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TV를 켜면 한국의 아이돌 가수가 나오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죠. 심지어 유튜브, 인스타그램, 인터넷 뉴스에서도 한국 문화의 영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치 모든 이들의 눈길이 한국으로 향해 있는 시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 한국에 대한 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유행에 대해 별로 민감하지 않은 편이라 한국 문화의 열풍도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집 근처에서 줄을 서서 먹는다는 한국 식당에도 발길을 옮겨본 적 없고 미국인이라면 한 번쯤은 먹어봤다는 트레이더 조의 냉동 김밥조차 입에 대본 적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이란 어떨 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남편이 이번 시즌 개막전을 서울에서 치르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남편은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개막전에서 그의 어린 시절 영웅 박찬호 선수가 시구를 하게 됐다는 소식에 남편은 어린 아이처럼 설레어했죠. 오랜 시간 소중히 간직한 박찬호 선수의 유니폼에 사인을 받겠다며 그 열정을 보이는 남편을 보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남편은 저에게도 함께 한국으로 떠나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서울의 활기찬 분위기,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특히 남편과 함께 경기장을 방문했을 때 그 열정적인 분위기와 팬들의 환호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남편이 박찬호 선수에게 사인을 받는 순간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마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루비였죠.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귀를 찢을 듯한 루비의 목소리에 마야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잠시 귀에서 떼어냈어요. 루비는 평소에도 좋은 소식이 있을 때면 이렇게 흥분을 하곤 했지만 오늘은 유난히도 그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처음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루비의 상태는 말 그대로 폭발 직전이었어요. 마야는 루비가 조금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 뒤 조심스레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루비? 루비의 대답은 마야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마야야, 내가 전에 말했잖아. 우리 한국 가게 되었다고. 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회인지 알아? 우리가 그 유명하신 바쁜 남편들과 함께 단체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니까.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흥분과 기쁨이 마야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경기 일정과 서울 관광의 여유 없음에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루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루비의 열정적인 설득과 함께 마야는 이번 한국 방문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줄 특별한 기회임을 깨닫게 되었죠. 정말? 그렇다면 나도 가야겠다, 루비.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마야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한국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남편의 경기를 보러 가는 것뿐만 아니라 루비와 함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생각에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루비의 열정이 넘치는 목소리가 마야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행이란 단순히 돈과 시간이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니야. 너도 알다시피 요즘 한국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 내 꿈은 항상 한국을 여행하는 거였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잖아. 나는 벌써부터 짐을 싸고 있어. 해야 할 일, 사야 할 것들까지 리스트업 해놓고 말이야. 너도 꼭 가야 해. 마야는 루비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돈과 시간이 있다 해도 이번처럼 팀 전체가 움직이고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요. 이런 기회를 모르고 지나쳤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탓하며 반성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선 마야는 한국으로의 여행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야는 선수단의 규모에 깜짝 놀랐어요.
마야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배우자들도 모두 한국행이 실감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선수단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 마야는 이게 아마도 자신이 본 가장 큰 규모의 선수단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한국 도착 후 마야와 루비 그리고 다른 이들은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서울의 활기차고 다채로운 문화, 맛있는 음식, 따뜻한 환대는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남편의 경기를 관람하며 느낀 열정과 팬들의 환호는 마야에게 새로운 경험을 안겨주었고 한국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공항에서 선수단과 함께 온 아내들뿐만 아니라 여자친구들도 상당수 있었어요. 최근 썸을 타며 데이트를 즐기는 한 선수의 여자친구도 보였죠. 그녀의 얼굴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연인과 애정 넘치는 시간을 보내며 마치 이번 여행이 둘 사이의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만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비행기 안까지 모두의 얼굴엔 행복과 기대감이 넘쳐 흘렀어요. 마야 역시 한국으로의 여행이 기대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빡빡한 일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리고 경기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자유시간이 별로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걱정이 가득한 사람은 마야 혼자뿐인 듯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일정을 짜며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활동들을 나열하고 있었어요. 이거 해보자, 저것도 가봐야 해. 하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에서 여행의 즐거움이 느껴졌죠. 그 분위기 속에서 마야는 루비 옆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루비야, 우리 일정이 정말 촘촘해 보이는데 다 할 수 있을까? 루비는 그런 마야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걱정 마, 마야야. 우리에겐 한국에서의 멋진 시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든지 체험해보자고, 이번 여행을 통해 우리의 추억을 만들어보자고. 마야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어요. 한국에서 우리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야? 루비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걱정 끝. 내가 너를 위한 완벽한 코스로 이끌 테니까. 마야가 다시 물었죠. 경기 날짜를 제외하고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야? 루비의 웃음은 더 커졌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너 지금 남편 경기만 생각하는 거야? 경기는 남편들 몫이고 우리는 여행객이야. 우리는 한국을 만끽하면서 꼭 봐야 할 경기만 보자고, 오케이? 마야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이미 계획을 세워둔 거였어요. 처음부터 경기를 모두 볼 생각은 없었던 거죠. 하지만 남편의 경기를 보지 않고 관광만 하는 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마야의 마음을 알아챈 듯 남편은 마야에게 마음껏 한국을 즐기라며 격려했습니다. 마야야, 여기는 내가 있는 거야. 넌 걱정 마고 한국에서의 시간을 최대한 즐겨. 내 경기는 중요하지만 이번 여행이 너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해. 남편이 말에 마야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마야는 루비와 함께 한국에서의 모험을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번화가를 탐방하고 전통시장에서의 쇼핑, 한국 음식의 향연까지 모든 계획이 마야를 설레게 했습니다. 남편도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와 함께 다닐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서의 여행을 흥분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짐을 휙 내려놓고 바로 움직였죠. 루비가 준비한 일정은 정말로 타이트해서 1분 1초도 허투루 쓸 수 없을 정도였어요. 우리의 첫 목적지는 명동이었습니다. 명동으로 가기 위해 호텔 근처에서 지하철에 올라탔죠. 솔직히 지하철을 타는 것이 그리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최근 뉴욕의 지하철 상황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뉴욕에서는 흉기 사고는 물론 총기 사고까지 일어나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결국 뉴욕 주지사가 지하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경찰과 주방위군까지 투입됐다고 하죠. 하지만 그런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고 해요. 저는 LA에 살기 때문에 최근에 뉴욕을 방문한 적은 없지만 뉴스를 통해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뉴욕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깨끗하고 정시에 운행되며 무엇보다도 안전했죠. 명동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한국의 활기찬 문화와 화려한 네온사인 다양한 상점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느껴지는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우리를 매료시켰고 마야는 한국의 지하철과 명동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뉴욕 지하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오금이 저리곤 해요. 거기선 군인들이 총을 들고 수시로 차량을 검사하니 마치 다른 나라 전쟁터 같아요. LA에도 지하철이 있어요. LA의 출퇴근 시간은 마치 지옥을 연상시키죠. 그 시간에 차를 몰고 나선다는 건 고문에 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해요. 하지만 LA 지하철은 좀 낡고 타고 나면 온몸에 불쾌한 냄새가 배기도 하고요. 지하철역엔 화장실이 없어서 역사 곳곳에서 불쾌한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청소 상태도 별로여서 지하철엔 늘 불쾌한 냄새가 맴돕니다. 한국으로 오자마자 루비가 지하철을 타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어요. 루비는 제 반응을 보고 툭 치며 웃었어요. 마야야, 걱정 마. 여기 한국 지하철은 LA나 뉴욕하고는 달라. 정말 깨끗하고 안전해. 한번 타보면 놀랄 거야. 그녀의 말에 우리는 명동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에 올랐고 그녀의 말대로 한국의 지하철은 놀라웠어요. 깨끗하고 정시에 운행되며 무엇보다도 안전했어요. 명동에 도착한 우리는 한국의 활기찬 문화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다양한 상점들,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한 공기는 마야의 모든 걱정을 잊게 만들었어요. 루비가 마야를 향해 툭 치며 말했어요. 내 생각이 뭐든 여기 한국은 달라. 완전히 달라. 너만 몰라. 그녀의 말투는 마치 랩을 하는 것 같았어요. 마야는 별다른 선택 없이 루비를 따라 지하철로 향했죠. 하지만 지하철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마야의 놀라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하철에서 기대했던 불쾌한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고 에스컬레이터도 잘 갖춰져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바닥에 쓰레기 한 점 없는 깨끗함이었습니다. 개찰구에서의 놀라움은 또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카드를 대고 스스로 개찰구를 통과하는데 별도로 지키는 사람이 없어도 무임승차하는 사람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여기는 정말 다르구나. 마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야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과 사람들의 질서 있는 행동,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법이라곤 하나도 없는데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은 모두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죠. 뉴욕 지하철에서는 군인이 총을 들고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무임승차가 문제인데 여기 한국에서는 그런 걸 전혀 볼 수 없었어요. 우리 일행 모두 이런 한국인의 행동에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답니다. 승강장에서의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승강장에는 불쾌한 냄새는커녕 쓰레기조차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주변에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하나 없는 깔끔함이 정말 믿기 어려웠죠.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지하철 문화였어요. 미국에서는 승강장 의자에 앉아 있다가 지하철이 도착하면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며 뛰어들어가는 게 일상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하철 문 앞에 노란 선을 따라 사람들이 기다리고 내리는 사람들이 모두 내린 다음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질서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인상을 남겼어요. 지하철 문 양옆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마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고 문이 열리면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내릴 때까지 기다린 뒤에야 차례차례 탑승하는 모습이었어요. 누군가는 질서를 지키지 않을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규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루비는 한국의 지하철역, 승강장, 그리고 줄을 선 사람들까지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으며 바빴어요. 그녀는 마야에게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이번에 인스타에서 대박 날 것 같아. 이거 좀 봐봐. 그녀가 보여준 게시물은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엄청났어요. 더욱이 한국의 모든 것을 담아달라는 댓글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야는 한국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이토록 뜨거운 줄 몰랐네요 하고 생각했습니다. 곧 지하철이 도착했고 우리도 차례로 탑승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질서는 계속되었어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배려하며 자리를 양보하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목적지까지의 여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탄 마야는 그 순간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곳 하나 없이 밝은 조명, 최신식 LED 안내판과 광고판이 눈에 띄었고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깨끗한 의자와 반짝이는 손잡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임산부를 위한 핑크색 좌석과 노약자를 위한 좌석들이 마야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정말 다르구나. 마야는 생각했습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그리고 노약자를 배려하는 공간이 지하철에도 가능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핑크색 좌석은 비워두는 여유와 일반 좌석에서도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한국인의 배려심은 마야가 미국에서 사는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마야는 가슴 깊은 곳에서 감동을 느꼈습니다. 지하철에 탄 우리 일행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졌습니다. 그중 몇몇 학생들은 우리를 알아보고는 반가운 인사를 건넸어요. 한국의 지하철과 그 안에서 보여지는 우아한 문화에 우리는 이미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다 보니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화장실이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이드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죠. 그의 대답은 또 다시 나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역마다 화장실이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 지하철에서의 이 모든 경험은 마야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학생들의 따뜻한 환대부터 지하철의 청결함, 그리고 개방형 화장실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마야는 한국 지하철의 청결함과 공공 화장실의 존재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 지하철엔 화장실이 거의 없어서 급할 때 정말 난감하거든요. 미국이 최고라고 여겼는데 적어도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한국인들이 이렇게 편리하고 쾌적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니 부럽기까지 합니다. 명동에 도착한 그들은 외국인들과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거리를 경험했습니다. 루비는 길거리 음식을 먹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야는 중국이나 동남아의 야시장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었지만 명동의 길거리 음식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길거리 음식은 어디서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죠. 하지만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특히 더 위생적이고 다양해 보여요. 이곳의 길거리 음식도 중국이나 동남아와는 다른 맛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한국의 길거리 음식 앞에서 마야는 자신의 선입견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길거리 음식 가판대와는 달리 한국의 조리대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일회용 종이컵과 티슈도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가판대의 이러한 청결함은 마야가 길거리 음식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인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여기서는 모든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싶어졌어요. 마야는 회오리 감자부터 시작해 한국식 핫도그, 달콤한 탕후루, 문어 떡볶이, 계란빵, 호떡, 그리고 떡볶이까지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체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입씩 맛볼 때마다 그녀는 한국 길거리 음식의 매력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제야 왜 사람들이 K-푸드 하며 열광하는지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네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고집스럽게 세상을 바라봤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야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마음껏 즐기며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한국 음식 앞에서는 망설임이 필요 없어요. 그냥 먹으면 행복해져요. 남편은 마야가 음식을 즐기는 모습에 놀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음식을 즐기는 걸 난생 처음 봐. 마야는 웃으며 대답했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건 정말 난생 처음이니까요. 남편은 그 말에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순간 남편도 그의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잠시 내려놓고 평범한 관광객으로 변한 것 같아 마야는 더욱 기뻤습니다. 평소 경기를 앞두고는 긴장하곤 했던 남편이지만 이번 한국 여행으로 인해 두 사람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여행 코스로는 경복궁을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미국에는 없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전통 궁궐을 거닐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라면 꼭 한 번쯤 경험해보길 권하는 이곳에서 마야와 남편은 한복을 입고 멋진 사진도 남겼습니다. 이 경험은 마야에게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 속 마야와 남편의 모습은 아름다운 한국의 궁궐과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경복궁이 지켜온 오랜 시간만큼 자신들의 사랑도 변치 않을 것을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날이 점점 어두워지자 마야는 외국에서의 철칙을 생각하며 루비에게 호텔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루비는 놀란 눈으로 마야를 바라보며 반박했어요. 무슨 소리야, 마야야. 서울의 밤 구경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야. 루비의 말대로 거리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 친구들과 만나는 사람들, 저녁을 함께하는 가족들로 거리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마야는 서울의 밤이 그녀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외국에서의 밤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과는 달리 서울의 밤은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가 진 후에도 서울의 거리는 밝은 가로등과 상점 간판의 불빛으로 환하게 빛났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마치 낮 같았습니다. 노숙자나 절도범이 밤을 지배하는 미국의 상황과 달리 남녀노소 누구나 범죄에 걱정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한국의 모습은 마야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선 낮이든 밤이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이런 자유로움이라니 정말 부럽습니다. 마야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채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혹시 한국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다면 우리 그냥 가보는 건 어때? 나 진심으로 한국에서 살고 싶어. 남편은 처음엔 깜짝 놀란 듯 했지만 곧 마야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어요. 나도 한국을 경험해보니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왜 한국에서의 생활을 선호하는지 알 것 같아. 안전하고 깨끗한 나라에서 우리 가족이 살면 좋겠어. 남편의 이해심 있는 반응에 마야는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도 한번 만들어 볼까? 남편이 농담에 둘은 함께 웃음을 나누었어요. 한국 여행은 마야에게 단순한 여행을 넘어서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국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멋진 경험이었어요.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는 꼭 다시 한국에 와서 살아보고 싶어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이 발견이었습니다.